법무부는 가정폭력 전과자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 결혼하는 것을 막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특징을 담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동남아 등 방한 관광시장의 다변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세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세무 처리에 겪는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기획뉴스 다문화 공감에서는 오는 9월 8일 격투기 프로 무대 데뷔를 앞둔 다문화 청소년 오일학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인 가정폭력 전과자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 결혼을 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 사건 같은 일을 입국 전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이 제도는 파경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혼 이민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겼을 때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어야 체류 기간 연장과 귀화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그간 이주 여성 지원 단체들은 이주 여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혼 판결문에 귀책 사유가 명시돼야 하고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데 여전히 남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배우자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의 협조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래서 이주 여성이 독자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은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결혼 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방지와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특징을 담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재방문은 늘어나고 머무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의 재방문율은 5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6년 이래 재방문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기간도 7일에서 7.2일로 증가했으며 한국을 방문한 목적으로는 10명 중 8명가량이 여가와 위락, 개별 휴가를 꼽았습니다. 이어 사업과 전문 활동이 18.1%, 교육이 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방문율과 방문 일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외래 관광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언어 소통 관련 만족도 감소가 두드러졌고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비영어권 및 동남아 지역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4.1%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환대 주간을 일주일간 운영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아세안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세안 환대 주간을 추가 개최해서 시장 다변화를 이룰 수 있게 전책적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더욱 자주 오래 머물며 지방 방문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부가 관광상품 홍보 강화, 대중교통 외국어 노선도 확대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서울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세무 처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김양애 아나운서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42만 명. 외국인 주민은 체류 자격과 직업에 따라 4대 보험과 근로,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언어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 글로벌 센터는 세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해 외국인 주민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해마다 연말정산이나 혹은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개인 소득세, 재산세 이런 데 대해서 문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세무사 상담을 추가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센터를 이용해서 세무에 관련한 상담을 또 받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 전문 상담은 세무사가 직접 외국인 주민을 대면하고 1대1로 심층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빠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특히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통역이 가능해 외국인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Very next few days, my contract with a Korean company is coming to an end. It's finishing. Korea, the taxes I have to give, I have to pay. But I found it very difficult to communicate in the company. Not many people speak English, so that's why here I'm very grateful, very happy that the government is helping foreigners this way.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은 이제 한국어도 능통하지 않으시고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매달 이제 징수하는 원천세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급료를 받을 때 그 상대급부로 이제 바로바로 뛰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감을 또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분들이 솔직히 이제 퇴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뭔가 억울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다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좀 이해를 시켜주셨을 때 오해를 좀 푸시는 경우가 좀 많고. 서울 글로벌 센터에서는 세무 전문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돕는 법률, 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또한 행정, 교육, 주거, 교통 등 생활 상담 서비스는 3만 5천여 건을 제공해 외국인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1인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부는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존니 와스 부의장, 한국 대표부 이광영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양국 간의 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양국 간 교류 증진,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 지원, 양국 기업 간 사업 진출 교두보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이날 이광현 대표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과 정식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할랄 인증서 발급 등 할랄 산업 관련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700여 명이 모이는 제19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지난 27일 충북 청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해 18년 동안 60개국 2,967명의 국외 참가자를 포함해 총 8,700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급 여성이 참가해온 한인 여성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한인 여성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고 성평등한 미래 100년을 위한 한인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과 분야별 네트워킹 등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일 다세연에서 2019 둥글레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도 탐방을 5박 6일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머물며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도심과 농어촌 학생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20명과 32개 기관들의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에서 캠핑과 자유여행, 해수욕장, 한라산 등반, 바비큐 파티 등의 다채로운 시간을 통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밝은 빛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다세연은 외모와 성장 배경, 언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이뤄가도록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획뉴스 다문화 공감입니다. 격투기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소년이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 격투기 프로 무대 데뷔를 앞둔 다문화 청소년 오일학 선수인데요. 격투기 수련을 하며 멋지게 성장하는 파이터 오일학 군을 만나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강한 펀치와 발차기 기술을 선보입니다. 로드FC 프로 무대 데뷔전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2002년생의 파이터 오일학 선수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일학 선수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머니와 형과 함께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일학군은 우연한 기회에 이종 격투기를 만나게 됐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투기 선수의 꿈을 위해 훈련에 매진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필리핀으로 유학 갔다가 중1 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형편이었다 보니까 접시자분들이 봉사를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봉사자 박정은 선수의 어머니가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박정은 선수의 어머니가 저희한테 운동을 해보겠냐고 말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일학군의 얘기를 들은 이동혁 관장은 돈을 받지 않고 오일학군을 지도해왔고 동료들도 자신의 장비를 지원하며 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왔습니다. 일단 형하고 일하기하고 둘이 왔거든요. 근데 일하기가 유난히 눈망울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는 눈빛이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선수를 하고 싶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선수를 얼마큼 할 거라고 기대는 솔직히 못했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사춘기 시절이니까 그거라도 잘 보냈으면 해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 부탁대로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도를 하게 됐어요. 쉽지 않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오일학 선수는 하루에 6시간씩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조용하고 숫기 없던 일학군은 격투기 훈련에 임하며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팀원들의 도움으로 한국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저희한테 이제 관심도 없었고 이제 저희한테 말도 안 걸어주고 이제 저희도 말이 서툴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다가가고 하니까 이제 격투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페북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계속 관심 주고 계속 더 친해지게 막. 오일학 선수는 열심히 훈련한 끝에 로드FC 아마추어 리그에서 4연승을 기록하고 주짓수 대회 3연속 고등부 무제한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 8일에는 남자 최연소로 로드FC 프로 무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좀 잡초 같은 그런 아이예요. 또 뭐 운동을 해본 경험도 없고 격투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바로 이제 일반 운동부터 시작해서 선수부에 들어와서 큰 형들이랑 해도 뭐 지고 맞고 해도 다시 일어나고 또 내일 나오고 엄청 힘들었을 텐데도 다시 또 내일 나오고 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잡초 같은 아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라가 이번 데뷔 너무 축하하고 누나는 너가 잘할 거라 믿는다. 뭐 지던 이기던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한 만큼 많은 좋은 결과, 좋은 내용으로 그냥 내려오길 바래. 후회 없이 내려와. 화이팅! 지금 잘하고 있고 잘 해왔고, 근데 사실 프로를 데뷔하는데 이번 프로가 시작이라고 봐야 돼. 다시 지금까지 계속 잘 했으면 좋겠다. 다시 화이팅 해보자.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돼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오일학 선수. 앞으로 더욱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스톰골프 이야기 화이팅!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 등을 내용으로 한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학교와 산하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는 나날이 늘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이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들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리플릿은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등 모두 7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PDF 형식의 파일로 배포됩니다. 홍호석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 리플릿을 통해 다양한 언어권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방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안군과 사회단체 로터리클럽은 지난 22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고향 나들이 항공권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고향 나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년 이상 모국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 가족에게 왕복 항공권과 현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3가정 45명이 선정돼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된 배우자 김모 씨는 결혼하고 2아이가 태어나는 4년 동안 한 번도 처가에 가지 못해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갈 수 있게 돼 아내에게 최고의 멋진 선물을 안겨준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훈 교수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글씨로 전하는 캘리그라피 나눔 작가와 따뜻한 마음으로 희망을 나누는 구매자와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청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들락달락 카페와 주식회사 여원이 나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식회사 여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따뜻한 기업이 2019년 6월 22일 창업 시작에 나눔 전시회가 7일 동안 청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의 체험과 행사장이 펼쳐지고 맞은편에 사업장이 창업되어 어울림과 소통이 가능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관들과 지역 주민들과 가족들과 아이들이 펼치는 체험장과 공연과 전시장이 협업을 아주 잘 만들어내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의 협업화 나눔 전시회가 작품 판매 이익금의 50%는 청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교육 및 선한 일에 쓰인다고 합니다. 축하 행사는 주식회사 여원 들락날락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와 충북시민대단 등이 참여해 축시 낭송과 마술 공연과 축사와 격려사와 행운권 추첨이 이루어지고 핸드드립 단체 체험 코나 커피와 식사 협찬 보리뚱과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역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사업을 통해 마음, 신체 건강과 문화가 있는 커피, 꽃차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상설화되어 주길 바라봅니다. 거주 지역에서 협업의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축하 행사를 소통과 어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문화 강좌 우리 아카데미 2019년 3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다문화 가족의 문화 수준 향상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신청은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참가자는 접수된 신청서 심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발됩니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누리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사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부스를 운영할 캠페인팀과 다문화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할 영상 제작팀으로 각 팀에는 다문화 청소년 혹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교육부와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2019 다문화 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 개선과 실천 사례, 상담 사례로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응모 희망자는 지원서와 교육 자료 등을 각 시도 교육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고래의 꿈 2번째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도심에는 금빛 코스모스가 모습을 드러내 어느덧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여전히 일교차는 심한데요. 얇은 겉옷을 챙겨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